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6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지난번 첫 번째 강의 시간에 기스 무한인 경우에 이론 양정을 유도해 봤어요. 유도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죠. 중력 가속도분의 1, 출구에서의 원주 속도 곱하기 절대 속도의 코사인 알파2. 알파2는 그 유출 각도죠. 그 다음에 입구에서의 속도, 원주 속도, 절대 속도, 그 다음에 코사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일종의 운동량인 거지. 속도 두 개니까 운동량의 변화가 이게 에너지죠. 여기다가 이제 G를 곱하고 M만 곱하면 이게 에너지니까 이 수도라는 것은 이제 무게당 에너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할 수 있게 됐어요. 구할 수 있게 됐고 그 과정은 여기 가운동량 원리와 그다음에 동력의 정의식 가지고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계속 이어서 할 텐데 2.16식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꼭 유도해보고 제가 한 것처럼 여러분들 그 백지 상태에서 유도를 쭉 하는 걸 꼭 노트 정리를 해두세요. 자, 여기서 이 식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만약에 이 유입 속도의 각도가 90도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면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1차적으로 수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날개가 있으니까 튜브에서 이렇게 꺾이겠지. 일반적으로 수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알파1이 90도인 경우가 많으니까 알파1이 90도면 코사인 90은 0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없어지죠. 그래서 수직으로 이 알방향으로 수직으로 유입되는 경우, 즉 알파1이 90도인 경우는 저 식이 좀 더 단순해지죠. H 이론 무한 지수일 때 G분의 1에 U2, V2, 코사인 알파2 하나만 남지? 알파1이 0이니까 코사인 알파1이니까 간단해지고 그래서 유입 각도가 90도이면 훨씬 간단하다.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고 자, 여기까지는 뭐였어요? 여기까지는 1. 기수 무한일 때, 블레이드가 무한계 있을 때, 두께가 제로인 블레이드가 무한계 있을 때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로는 기수가 유한하죠. 블레이드가 유한하니까 두께도 존재하고 그래서 그때는 이로 계산을 해낼 수가 없어요. 이런 식을 유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럴 때 그냥 여기에다가 뭔가 곱해줘. 무한인 경우에다 적당한 것을 곱해서 쓴다. 즉 실제 이론적인 실제 값은 구할 수 있는 기수 무한의 경우 이렇게 계산을 했죠. 이 식이거나 계산하는 거를 거기다가 적당한 어떤 개수를 곱해서 구하자. 이해됐어요? 유한한 것은 무한한 값에다가 이렇게 숫자만 곱해서 하자. 그리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슬립 코이피션트라고 불러요. 슬립 코이피션트 뮤. 점성이 아니고 여기서는 슬립 코이피션트. 이거는 미끄럼 개수. 만약에 이 우리말로 하면은 미끄럼 개수가 있죠. 미끄럼 개수 뮤가 만약에 뮤가 1이라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뮤가 1이면은 그냥 기수 유한은 기수 무한과 같다. 그런 뜻이죠. 실제로는 1보다는 작겠지. 이거는 이제 기수 무한된 경우고 실제로는 유한한 경우에는 1보다는 작은 값이 될 것이다. 그래서
왜 있으리라고 했을까? 잘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가 이 식을 기수 무한일 때의 양정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오일러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오일러 방정식. 근데 오일러 방정식은 예전에 배웠었잖아요. 정성 무시할 때, 정성 무시하는 그 방정식, 오일러 방정식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그 유한한 날개에 아이디어라는 유체가 흘러가니까 점성을 무시한 그 가정을 하면은 미끄러져 가는 거지. 유체가 미끄러져 간다. 완벽하게 미끄러져 갈 때 이런 값이고 실제로는 점성이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덜 가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미끄러운 개수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미끄러져 가면 이런 경우는 이제 비점성이 되겠고 비점성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점성도 존재하고 기타 손실들이 있으니까 수두가 기수 무한인 경우보다는 작다. 이게 1보다는 작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제를 한번 봅시다. 예제 2-3번. 이제 여러분들이 예제를 풀 수 있게 됐어요. 기수 무한인 경우와 유한한 경우. 무한인 경우는 이론으로 유도하고 유한인 경우는 거기다가 수정계수, 미끄럼계수 곱해서 쓴다. 아까 말한 대로 H theoretical 무한대는 10으로 G분의 1에 U1, U2, V2 코사인 알파 2 빼기 U1, V1 코사인 알파 1. 만약에 알파 1이 90도이면 이게 0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이론 무한 기수 펌프의 양정이고 실제로는 유한하니까 유한 기수일 때는 수정해서 어떤 수정계수, 미끄럼계수를 곱해서 이걸로 계산한 다음에 이렇게 처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예제를 보면 이제 저 식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예제 2.3. 예제 2.3 보시면 우리 교과서 57페이지에 회전차의 바깥 지름이 460mm, 그러니까 직경으로 표현했네. D2가 460mm. 그 다음에 원심 펌프에, 지금 우리 원심 펌프 하고 있죠? 원심 펌프의 회전수 N은 1150 RPM. 유량 Q는 5.1 미터 상승 per minute. 이때 펌프의 전 양정 H를 구하라. H를 구하라. 그러면 얼른 이걸 생각해야겠죠? 이것을 어떻게 구하더라? 뮤 미끄러운 개수에다가 이론적인 무한 기수, 이건 식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겠구나.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두 번째, 수동력을 구하여라. LW는 어떻게 구하냐면 감마 QH가 수동력이에요. 감마 QH인데 그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1000 곱하기 RPM이 있으니까 60이 곱해져서 이렇게 밑에 이걸 하면은 단위가 킬로와트로 딱 떨어져.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첫 번째 이걸 구해야 되겠죠. 1번을 구하려면 먼저 기수 무한인 경우에 그 수두부터 양변부터 구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문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물은 회전차 입구에서는 반지름 방향으로 들어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알파1 입구는 90도다. 입구 유입 속도는 90도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조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회전차 출구에서의 상대 속도 즉 W2도
반지름 방향이다. 반지름 방향. 이 두 가지 조건을 특별히 줬어요. 그러면 유입 속도가 90도면 이 식이 G분의 1에 요 코사인 유입도가 0이니까 이게 없어지죠. G분의 1에 U2 V2의 코사인 알파 2구나.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조건을 줬어요. 여기 상대 속도가 반지름 방향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 그려봐야 알겠죠? 자, 그려봐야 알고. 여기가 V1이고 여기 이제 돌아서 나가는 게 V2인데 지금 V1은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수직으로 V가 저속도가 수직으로 이렇게 V1이 올라가고 있어. 90도 알파가. 이 알파는 요 원주 방향 속도 방향으로 얼마나 돼 있느냐. 요게 90도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요게 없어졌던 거고 요 식으로. 두 번째 상대 속도가 반지름 방향이다. 그럼 여기서 상대 속도가 있을 텐데 원래 상대 속도가 어떤 이렇게 W2가 있고 원주 속도가 U2가 있을 텐데 원주 속도가 그렇죠? 그래서 요 도구의 평행 사변형 방향으로 실제 속도가 절대 속도가 나가는데 이 상대 속도가 반지름 방향이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얘가 이런 방향이지. W2가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V2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정확하게 요 직각삼각형에서 이 길이가 W2, 이 길이가 U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야? 그러면 V2의 코사인 알파2는 뭐야? 알파2는 그냥 바로 U2지. 이 삼각형, 이걸 속도 삼각형이라고 부르는데 세 가지 속도가 삼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걸 속도 삼각형인데 정확하게 이 상대 속도가 수직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돼서 이 직사각형이 이 상대 속도만 이쪽으로 옮기면 삼각형 모양이 됐죠? 그래서 여기가 상대 속도, 여기가 원주 속도, 절대 속도.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절대 속도의 코사인 값이 원주 속도로 딱 떨어지죠, U2로. 그래서 여기가 V2의 코사인 θ가 이게 U2로 딱 떨어져요. 그래서 이 식이 그냥 G분의 1의 U2 제곱. 가장 쉬운 케이스. 계산하기 가장 편한 케이스가 이거예요. 들어오는 유입 속도, 즉 절대 속도로 했을 때 유입 속도가 수직이고 나가는 쪽은 상대 속도가 직경 방향이다. 즉 절대 속도가 직경 방향으로 들어갔다가 상대 속도가 직경 방향으로 나갈 때는 식이 이렇게 깔끔하게 된다. 이해를 하시고 다음부터 그냥 바로 이런 두 가지 조건이 있으면 이 식으로 바로 계산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데이터를 줬으니까 이걸 계산을 할 수 있죠. 근데 U2를 바로 안 줬고 U2를 계산할 수 있어야 돼. U2는 값을 안 주고 회전 속도를 줬어요. RPM으로.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하죠? R2의 오메가로 구하지. 각속도 오메가. 각속도. 근데 이 각속도 오메가는 어떻게 구해? 각속도라는 것은 각속도. W가 아니에요. 각속도야. 오메가는 2파이 F죠. 2파이 F. 이건 헤르츠. 근데 지금 헤르츠로 준 게 아니고 RPM으로 줬어요. 그러면 2파이 F 대신에 N 나누기 60. 요게 헤르츠니까 이해하고 암기해서 써야 되겠어요. 그래서 각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하면 R2 곱하기 각속도는 2파이 N 나누기 60. 2파이 N 나누기 60. 또는 2R이 직경이지. D2지. D2. 이것은 D2 파이 D2 N 나누기 60.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이제 D2도 알려줬고 0.46m, 0.46m. 그래서 0.82 곱하기 3.14 곱하기 0.46m 곱하기 n이 뭐야? 1650 rpm. 근데 분당이니까 60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원주 속도가 계산이 되지. 원주 속도가 27.68. 27.68 m/s.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 여기다 대입하면은 이론적인 무한 기수일 때의 양정값이 계산이 되죠. 대입해 보면 70. 여기 27.68의 제곱 또 9.8로 나누는 거지. 다시 써주면 9.8 나누기 27.68의 제곱 해주면 얼마야? 78.18m. 이렇게 이론적으로 계산되는 게 78m쯤 된다. 그런데 실제 값은 거기다가 여기 미끄럼 계수를 곱해야 되니까 실제 값은 미끄럼 계수는 주어야 되겠지. 미끄럼 계수는 얼마로 주었냐면 0.85로 주어져 있어요. 0.85로 주어져 있고 이렇게 계산했고 18. 그러면 실제 양정이 계산이 됐죠. 실제 전 양정은 얼마야? 해주면 66m, 66.45m. 그래서 답을 냈어요. 그리고 이제 수동력은 이 식에 의해서 감마 QH 식에다 대입하면 감마는 뭐야? 감마는 물의 경우에 감마는 로우지니까 물은 1000, G는 9.8이니까 9,800 곱하기 Q는 주어져 있고 5.1 단위가 이거예요. 네, 5.1 곱하기 H는 우리가 금방 구한 거예요. 66 나누기 1000 곱하기 60이니까 60초니까 이렇게 계산해주면 수동력이 킬로와트 단위로 나오는데 55.35 킬로와트. 그래서 이렇게 회전수를 알려주고요, 사이즈를 알려주고 유량을 알려주면 이 양정과 파워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또는 만약에 이 중에서 이걸 주고 이걸 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 맞는 결과값을 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노트 정리를 잘 해두시고 책을 정독을 하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예제 2.3번 같은 문제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니까 참고하셔서 열심히 풀어보세요. 자, 이제 지금 이 수동력을 미리 끄집어내서 문제를 풀어봤는데 지금 이제 정의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력에 대해서, 동력도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동력. 파워. 동력이란 무엇인가? 파워. 수동력, 축동력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수동력, 두 번째 축동력. 축을 돌려주는 파워죠. 우리가 축이 있잖아. 여기 지금 원심 펌프가 있으면 원심 펌프를 옆에서 보면은 이제 물이 이렇게 들어올 거고 회전차가 있어서 빙글빙글 돌려주죠. 축이 있어서 축이 있고 여기 클러치가 있어가지고 이게 돌아가는 모터가 있어요. 모터가 돌아가고 클러치에 연결해서 여기 축을 돌려주고 축에 달려있는 이 회전차가 돌면서 유체를 흡입시켜서 이쪽 방향으로 올리잖아요. 그럴 때
이 축을 통해서 전달하는 파워를 축동력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 축을 통해서 인풋이죠. 인풋 파워, 인풋을 넣어주는 동력, 인풋 파워. 이걸 축을 통해서 이 셔프트 축을 통해서 간다고 해서 셔프트 파워라고 불러요. 셔프트 파워. 또는 뭐 셔프트 호스 파워. 마력으로 하면 호스라는 말을 써주기도 하고, 호스 말. 그냥 보통은 생략을 많이 해요. 셔프트 파워는 인풋 파워고, 자, 인풋으로 이제 파워가 들어가서 이 회전차 임펠러를 돌리면 물이 따라서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축을 통해서 들어간 에너지가 이제 물에게 전달된 그게 수동력이에요. 물이 받아먹은 동력, 워터 파워. 물에게 전달했죠. 그래서 들어 올렸지. 워터 파워, 이게 수동력. 물 숫자를 써서 수동력, 축동력. 그래서 이건 인풋이구나. 똑같은 인풋으로 이게 아웃풋이지. 수동력은 아웃풋이구나. 물이 뽑아먹은 거니까 이건 축을 통해서 넣어준 인풋 파워구나. 인풋 파워.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축동력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 돌려주니까 토크에다가 각속도, 토크가 회전 속도니까 회전력이잖아요. 회전 힘 곱하기 오메가 각속도 토크. 이게 축동력이야. 그래서 이걸 축동력을 셔프트 파워니까 L 파워는 L로 쓰기로 약속하고 축이니까 셔프트. L sub S, LS는 토크 곱하기 오메가 이렇게 쓰도록 하고요. 수동력은 L 워터, 워터 파워니까 L sub W를 써서 이것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감마 Q H로 구한다. 유량 Q만큼 H만큼 들어 올리면 거기다가 감마만 곱한 만큼의 수동력이 나온다. 그래서 인풋 파워는 축동력, 아웃풋 파워는 수동력. 실제로는 이거 100을 넣으면 이건 100이 안 나오겠죠. 뭐 90이 나온다거나 80이 나온다거나 그렇겠지. 근데 이론적으로 완벽하면 효율이 100이면 이것도 100이 나와야 된다는데, 그래서 이 B를 효율이라고 불러. 펌프의 효율은 얼마냐? 이 인풋분의 아웃풋. 세 번째, 펌프 효율. 펌프 효율은 2타. 펌프. 그래서 인풋분의 아웃풋이니까, 인풋분의 아웃풋이니까, 인풋이 뭐야? LS. 아웃풋이 LW죠. 그래서 이거를 효율이라고 한다. 효율 각각 1보다 작으니까 이게 1보다 작겠죠. 이게 효율의 공식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 효율은 항상 1보다는 작다. 그럼 왜 1보다 작으냐? 여기서 축을 통해서 넣어준 에너지에서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축을 통과하면서 에너지가 손실이 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임펠러를 돌리면서 좀 손실이 일어나고, 임펠러의 날개가 유체를 때리면서 에너지 전달될 때 또 약간 손실이 일어나고 하니까 인풋으로 넣어준 요만큼의 파워가 아웃풋이 될 때는 좀 작아진다. 뭐 80%가 될 수도 있고 70%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게 그 B가 펌프 효율이 되겠고, 그래서 이 펌프 효율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펌프 효율은 또는 뭐 전 효율이 되겠죠. 전체 효율, 이타 P는 세 가지로 쪼개볼 수 있어요. 수력 효율이 있고, 하이드롤릭 이피션시가 있고, 또 기계 효율, 메카니컬 이피션시가 있고, 곱하기 또 볼륨메트릭 토탈 이피션시는 하이드롤릭 이피션시, 메카니컬 이피션시, 볼륨메트릭 이피션시. 또는 우리말로 하면 전 효율은 하이드롤릭 수력 효율이라고 하죠. 수력 효율
곱하기 기계효율 곱하기 최저효율. 즉 손실이 여기 수력 현상에서도 나타나고 기계 장치에서도 나타나고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입구 유체가 축으로 나갈 때 일부 최적이 손실이 일어나요.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손실을 다 고려한 전체 효율을 이타 P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각각의 효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부분부터 다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했어요. 우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이론적인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기수가 계산이 가능하려면 문제를 심플리피케이션 아주 단순하게 해야 되는데, 이 펌프의 회전차를 중심으로 기수가 무한대에 있다. 두께가 0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계산이 가능하다. 양정을 계산했어요. 그럼 실제는 그것보단 작겠지. 그래서 거기다가 그 슬립 코이피션스 뮤를 곱해줘서 계산한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펌프의 동력은 인풋으로 넣어주는 동력인 축동력과 아웃풋으로 나오는 동력인 물이 얻은 동력, 수동력이 있다. 그 B가 펌프의 효율인데 이건 1보다 작다. 왜 1보다 작으냐면 수력적으로 손실이 일어나고 기계 장치의 에너지 전달 시에 손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유체 유동이 일부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각각의 것은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6주차 두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